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우리 이런 노력들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헌법 개정 토크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지역사회는 잘 아시다시피 지역 소멸이 이야기되고 있고 또 청년들의 지역 유출이 극심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고 지방이 지금 거의 위기입니다. 사실은 위기고 또 거기에다가 아시다시피 지금처럼 정치 간섭, 국민 분열, 양분화, 국민이 양분화하는 이런 사태를 초래하게 된 상황에서 오늘 이 헌법 개정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전국에서 함께 해주시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 국권 토크는 우리가 헌법 개정의 방향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를 대구에서 이끌어낼 수만 있다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생각이 같아야 힘이 나오고 또 우리 그동안 개헌하자 했지만 또 각자 또 생각이 다 달랐고 하기 때문에 오늘 대구대회에서는 큰 어떤 측면에서 군권 개헌이라는 틀 안에서 하여튼 우리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이 토론회의 개회사를 해 주실 분입니다. 조정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개회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전에 소개받은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조정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까 결의대회에서 대회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의문에서도 또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대구에서 개최되는 이 행사에서 대구를 대표해서 정식 기회에서 좀 말씀드려야 될 처지라서 좀 적어온 대로 기회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예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헌법 개정 국민선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와 입법 독재의 최대의 근본은 분권개헌이 답이다 라는 주제로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행사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민주도 헌법 개정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1987년 민주화 항쟁의 결실로 현행헌법이 탄생한 이후에 약 40년 가까이 같은 헌법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고 현행헌법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헌법은 권력 집중적 대통령제와 중앙 집권적 국가 운영 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서 권력의 남용과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이라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권한 분산과 지방 분권을 통해 더 민주적이고 균형 있는 국가 운영 체제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는 권력의 집중과 남용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회와 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권력 구조로 개편되어야 합니다. 이런 단순한 정부 형태의 변경을 넘어서 우리 민주주의의 질적 도약을 위한 필수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은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헌법적인 기반이 필요합니다. 지방분권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최고의 규범입니다. 따라서 헌법 개정은 정치권의 이해관계나 특정 세력의 주도가 아닌 국민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 헌법 제128조는 헌법 개정은 국회 조직위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발의 주체와 상관없이 관계없이 헌법 개정의 실질적인 주체는 국민이어야 합니다. 국민이 주도하는 헌법 개정은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헌법 가치를 담아내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러한 국민적 논의의 소중한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은 우리나라 민주화와 지방자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헌법 개정 결의대회와 토크를 개최하는 것은 지역의 목소리를 헌법 개정의 논의에 반영하고 전국적인 헌법 개정 운동의 동력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발전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국가 발전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헌법 개정은 단순한 법조문의 변경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 비전을 담는 작업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국민주도 헌법 개정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방분권운동 대구 경북 본부는 헌법 개정 추진 연석회의와 함께 국민이 주도하는 헌법 개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오랜 시간 동안 헌법 개정을 위해서 고민하시고 또 대안도 마련하시고 하신 분을 소개하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 헌법 개정 국민행동 상임 공동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여러 가지로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저의 입장을 담은 글을 여러분에게 낭독함으로써 이 자리를 개시하겠습니다. 지금 정치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공멸의 위기로 줄다리를 치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과 5년 단임 조기 대통령 선거만으로는 나라의 근본을 바르게 헛을 수 없다며 헌법을 제대로 바꾸어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 69도로부터 타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 가운데서 강력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촛불 항쟁 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주라는 국민의 열망을 내면한 채 적폐청산에 취해서 개혁다운 개혁도 하지 못하고 퇴진한 과거 대통령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정치 개혁 없이 그대로 대통령만 바꾼다고 하다 보니 또다시 윤석열 같은 대통령이 탄생한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탄핵 후 바로 조기 선거를 치를 것이 아니라 5년 단임 대통령제부터 철폐해야 합니다. 단순히 선거만 해서 대통령 한 사람 바꾸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권력 구조를 올바로 바꾸어 협치와 상생의 새 나라를 일으켜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만 하면 변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진정한 정치개혁을 시작하여 용기와 희망의 이정표를 열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개헌 과업을 국회나 정치인에게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이 직접 개헌에 참여하여 앞장섬으로써 개헌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1987년 위대한 촛불혁명의 불꽃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기원을 정치권에 요청하였으나 정치권은 지금까지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 이후 37년 동안 권력 남용과 극한적인 대결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이 수없이 논의되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은 개헌을 꽃감 빼어먹기식의 노름으로 생각하고 즐겼고 좌파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언제나 쉽게 등을 돌리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약간 형성되면 양당 대표들은 당리 당략과 기득권 고수를 부르짖으면서 국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은 지금 국회나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제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정치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다들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헌의 까치밥이 겨울 하늘에서 그냥 사라지지 않도록 우선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정치 제도부터 고쳐나가는 개헌의 기폭제를 만들어 나가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강구한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국민 참여 개헌에 앞장서고자 시민단체의 깃발 아래 뭉쳤습니다. 시민단체들이 결합하여 개헌의 마중물을 퍼올리고 개헌의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 개헌을 주동할 기획대를 구축할 운동에 앞장서 나설 것입니다. 그중 개헌을 이루는 가장 큰 역동성은 우리 공감대를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내는 데 있다고 보고 그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국민 속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가기로 저희들은 결의한 바 있습니다. 짧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4년 중임제, 내각제, 공권영제 중 어느 제도를 도입하든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권력 독식국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마지막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승자 독식을 만들기 위해 국회를 죽기 살기 시의 싸움터로 또 대선 승리를 위한 베이스 캠프로 만드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국회의장도 개헌 토비를 하루빨리 구성하여 국회와 국민이 함께
개헌을 해나가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개헌 관료주의도 배격합니다. 일부 정치인과 전문가 그룹이 개헌의 참뜻을 저버리고 권력을 농단하는 시도를 막아야 합니다. 이것만은 국민이 주인이 되어 개헌을 주도하는 국민참여기원에 앞장서야 합니다. 탄핵 후 조기 대선의 길을 걷지 않고 직접 양당이 합의하여 바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시간이나 양당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기 대선을 치른 후 다시 헌법을 개정하여 개헌 대선을 치르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 대선을 다시 치러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 늦어도 다음 총선 때까지 개헌을 완성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의 헌법 개정특위가 빨리 구성되어 여야가 논의를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과 국회가 함께 협의하는 틀을 만들어 헌법 개정 운동을 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조기 대선 후보 간의 헌법 개정 절차법을 개정하여 그 절차에 따라 개헌을 실행하도록 하면 그 약속은 중요한 법적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향후 시민단체는 강력한 결사체를 만들어 정치권을 감시하고 그 약속을 받아내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임기 단축의 개헌 대선을 할 경우 최소주의에 입각해서 제왕적 대통령제 절대와 승자 독식 구도도 타파하고 더 나아가 결선 투표제, 책임 총리제, 양원제, 지방주권 강화, 가상제, 연성 헌법 등도 그 핵심 과제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민단체가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분열주의의 늪에 빠져 힘을 소진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뭉쳐야 합니다. 뭉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과거 해방 직후의 좌우 대립 속에서도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그때처럼 뭉치고 그때처럼 덜 뭉친 부분은 더 뭉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각자가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그 한계에 충실해야 하며 열정, 책임감, 균형 감각은 세상의 덕목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으로 남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라는 말이 있듯이 개헌의 마중물이 분출할 때 용기와 희망을 갖고 힘차게 노를 저어갑시다. 이 말이 그렇습니다. 다음은 장호근 국가혁신개헌 국민운동본부 상임总理대표님께서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고등 장호근입니다. 전 서울서 온 지 몇 년 됐는데 대구에 내려가 보니까 눈이 내리거든요. 좋은 소식인지 아니면 더 열심히 싸움하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대구에서 이번 개헌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은
저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구 시민들 또 관계자 여러분들이야 옷을 빼니까 정말 결의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심지어는 이게 나라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 감히 제2부에 대한 국민 제2부도 그런 말 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치가 바르게 되면 국가가 안정이 되고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갖게 되죠. 근데 우리 해방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라온 정치라는 놈은, 그리고 정치를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빗나가는 사역으로 정치를 잘못 키워왔습니다. 그래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은 병폐를 만들어 놓고 있었죠. 소위 기득, 소외, 이걸 아주 극대화를 시켜놓고 비정상과 비상식적인 이득을 추구하고 국민을 이간시키고 분열을 획책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위상이 떨어지고 국민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저는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 1등 국가의 꿈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삼류국가로 나라가 떨어질까봐,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손가락질 받고 정말 국제사회에서 소외되는 그런 국가로 전락되지 않을까 해서 반성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첫 번째 대통령이라는 이승만을 비롯해서 권력을 권력에 대해 전행하라고 박정희와 정도와 이어져 자신들만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해비한 짓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결국 12월 3일 그 윤석열이라는 분께서 아주 그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국민에게. 이들은 계엄, 위수, 심지어는 전쟁 위기까지도 국민들을 협박을 하면서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이런 짓거리를 해왔습니다. 권력의 남용과 오용, 그리고 권력의 사유가 무척 우려스럽습니다. 음모의 정치가 현실로 또 실현되고 있음을 이번 기회에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력의 행사, 남용, 또 기형적인 입법, 독주, 횡포, 나가서 법조계를 위시해서 정부 각 기관에 조금이라도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데서 그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월권을 해서 이 나라를 갖다가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국민을 도의시한 오만으로 가득 찬 정치 몰입애들이 파당 지어서 자기네들 기득만을 위해서 이전투구하는 모습들, 이것이 현 대한민국의 정치 민낯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이라는 자가 그 본색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파괴된 민주헌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민주헌법을 하고 개헌을 발의하여 민족통일이 기초가 되는 민주헌법을 만들어내고 앞으로 오는 모든 집권자와 정치인들에게 규범으로 삼아야 하는 헌법 개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헌법 개정을 해서 야비한 정치 수법인 이관과 분열 정치 공작,
불신과 상호 배신 행위 이런 습성을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조장되지 않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개헌입니다. 개헌만이 이 나라를 살리고 국민의 삶이 편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헌은 우리 국민의 손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구 시민 또 전 국가 국민 여러분께 이번에 개헌을 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어두워진다는 그 각오로 가지고 고려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개헌 청원에 동참해 주실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시종 대한민국 헌정의 헌법개정위원이신 시고 또 전 충북도 지사로 역임하신 이시종 위원님은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헌정의 헌법개정위원 이시종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점과 보고를 드리고 제가 오늘 헌법 개정 중에서 지역 대표형 상원제 개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에는 2023년 11월 정대철 헌정회장께서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포함한 헌법 개정 자료를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라 2024년 헌정에 안에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개헌 관련 설문조사, 헌정의 헌법개정안 작성, 개헌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 국회의장, 국무총리, 당대표들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 모임을 구성하여 개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오면서 서울대학교 민추협 시도지사 협의회와 함께 개헌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편 헌법개정 국민행동, 지방분권 전국회의 등 개헌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연석회의를 구성하여 서울역 앞에서 개헌 추진 결의대회 및 서명운동 8대식을 개최한 데 이어 오늘 대구 경북을 시작으로 부산, 목포 등 각 지역에서 개헌 토론회와 토크쇼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헌정회와 시민단체는 앞으로 개헌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개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경과복에 이어 저는 오늘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중 지방분권, 그 중에서도 지역 대표형 국회 상원제 개헌에 관해서 한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지방소멸, 균형발전 전멸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방을 대변하는 도루인 지역 대표형 상원제가 국회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 국회의원은 인구 중심의 국민 대표형 국회의원이지 지역 대표형 국회의원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도권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수도권 국회의원의 비중이 재헌국회 때 48년도에 19.5%였습니다. 서울하고 경기도 합해서 그것이 22대 국회에서는 비례대표를 수도권으로 포함을 시키면은 56%가 수도권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그러다 보니 지방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인구 중심의 국민 대표형 국회 하원제와 함께 서울이나 대구나 경북이나 제주도나
똑같은 수의 지역 대표형 국회 상원제가 함께 있어야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제왕적 대통령의 독선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드러났지만 동시에 단원제 국회의 입법 독주 또한 심각한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국회 단원제를 채택하여 여소야대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일부 학자는 악마의 조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악마의 조합은 주로 저개발국의 독재국가처럼 제왕적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하여 최악의 상황을 가져다주기 쉽습니다. 따라서 단원제 국회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고 대통령과 국회 하원의 충돌 갈등을 중재하면서 지역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국회 상원이 있어야 나라가 안정되고 지방이 살고 균형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말리는 시누이가 있기에 고부싸움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겁니다. 상원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분권 개헌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지역 대표형 국회 상원제 개헌이라고 저는 봅니다. 먼저 지역 대표형 국회 상원제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상원이 알아서 자치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이런 여러 가지 지방자치의 세부사항을 스스로 상원이 알아서 잘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분권은 1단계가 국회 상원제 개헌, 2단계가 그 다음에 모든 대한민국 지방분권 공화국이다 이런 것을 묻는 거 여러 가지는 그 다음에 2단계로 나면 좋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 내각제 국가이든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든 서구 정치 선진국에서 모두 채택하고 있는 국회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우리나라가 굳이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국회의원 수가 상원제로 인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야.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 또 하나는 현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양원제가 되면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거부감, 이 두 기관의 거부감이 그 상원제 개헌, 양원제 개헌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그 자료에 양원제는 왜 필요한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양원제가 없는 나라가 1200만 이상의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터키를 빼고선 모두가 양원제입니다. 러시아도 양원제입니다. 중국도 사실은 양원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국회 상원제 도입이 실현하기 어려운 숙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이번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고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양원제 개헌, 지역 대표형 상원제 개헌을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힘으로 꼭 이루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는 이낙연 대한민국 헌정의 회원이시고 전 국무총리를 연임하셨습니다. 이낙연 의원님, 축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달 미국의 포브스라는 곳이 세계 여러 나라의 국력을 평가해서 발표했습니다. 국력이라는 건 경제력과 군사력을 중심으로 한 국력입니다. 그것을 보면 국력 순서로 1등 미국, 2등이 중국, 3등이 러시아, 4등이 독일, 5등이 영국, 6등이 대한민국, 7등이 프랑스, 8등이 일본, 9등이 아랍에미리트 연방, 10등이 이스라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방 이후 80년 동안 온 국민들이 문자 그대로 피땀 흘려 이룩한 놀라운 성과입니다. 그런데 이달 들어서 계속 안 좋은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EIU 이코노미스트 산하기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불과 3년 전까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던 그 기관이 이번에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 그 속에다 대한민국을 집어넣습니다. 아시아의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를 인정받았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일본이나 대만보다 못한 민주주의 후진국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엊그저께 스웨덴의 예테보리 대학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라는 곳에서 또 희한한 걸 발표했어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세계 6번째 국력을 가진 나라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딴 쪽에서는 허물어지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치가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80년 동안 일으켰던 소중한 탑을 정치가 허물어뜨리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세계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여러분도 못 믿으셨겠지만 세계인들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노벨 문학상이 나오던 그 나라가 어떻게 한밤중에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나라가 됐는가. 세계인들이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BTS의 사랑의 노래가 넘쳐흐르던 그 광화문에 주말마다 거의 전쟁하듯이 국민들이 반쪽으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되는가. 그 근본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투쟁밖에 모르는 양당에 의한 정치, 이 두 가지가 조합이 돼서 예전에 이수정 기사님 악마의 조합이라고 그러는데 문자 그대로 악마의 조합이 이루어져서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면 50대 49의 싸움이 된다고 흔히 말합니다. 실제로 3년 전 대통령 선거는 0.74%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습니다. 0.74%를 더 많이 얻은 쪽은 모든 권력을 다 받고 0.74%를 얻지 못한 쪽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이 구조입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마음으로 승복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권력 투쟁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양당, 과거에는 여야가 만나서 술도 마시고 타협할 건 타협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못난 지도자들은 죽기 살기로 1년 내내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비상계엄이고 대한민국이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는 그 지경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 분위가 된 내전 같은 사회 분열을 그 배경이 되어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타협할 줄 모르는 양당들, 이것을 고치지 않고는 이 내전 같은 혼란은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내전의 배경이 됐던 그 두 가지,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당제를 고치면 우리는 희망의 제7공화국으로 갈 수 있을 것이고, 만약 그걸 고치지 못한다면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걸 뻔히 보면서도 개헌에 찬동하지 않는 세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묻습니다. 이대로 가서 개헌을 포기하고 이대로 가면 내전이 계속될 게 뻔한데 그렇게 가자는 것이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내전은 끝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전을 끝내고 우리 조상과 우리 세대가 이룩했던 그 빛나는 공든 탑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더 자랑스럽고 당당한 나라 후대에 물려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위해서 모두가 개헌에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은 내전의 당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볼 줄 모릅니다. 국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개헌 국민연대가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결의대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맨 먼저 온 것이 이곳 대구입니다. 올해는 부산에서, 25일은 목포에서 합니다. 왜 이 개헌운동을 대구에서 시작하는가? 대구 시민 여러분께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는 1960년 2월 28일 날 고등학생들이 시위를 해서 그 50일 뒤에 4.19 혁명을 일으킨 그 바로 발원지가 대구 아닙니까? 경술 국시가 일어나기 3년 반 전에 국채보상운동을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 대구 아닙니까? 이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 살리는데 다시 한번 대구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가 일어나서 다른 도시도 함께 촛불을 들도록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대한민국은 침몰의 구렁텅이에 빠져갈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또 함께 하겠습니다. 개회식이 이상으로 마쳤는데요. 지금 40분 빠릅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한 10분, 5분 정도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이곳은 그 대구 YMCA가 모임 카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은 커피가 제공이 됩니다.